공항 오지의 서름을 끝내고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공항. 하지만 착공을 불과 2달 앞둔 상황에서 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6년 타당성 조사로 시작돼 무려 30년을 끌어온 전북권 공항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1심을 통해 지적된 문제와 전북자치도의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소재철 전북건설단체 연합회장, 그리고 이경재 전북해양본부 기획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1일이었죠. 새만금 신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장님, 사전에 이런 상황을 조금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떤 징후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최근 취소 선고 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규현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은 0.00000%의 확률로 누구도 승소를 예상하지 못했다 말이 현 시점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략 영향평가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원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본 만큼 취소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편으로 현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새만금 매립매너 취소 소송의 승소 경험을 살려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도민, 정치권, 중앙정부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새만금 관련 소송이 그렇습니다만 이 소송 역시 이제 그 소송의 주체는 정부죠. 그 피고가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김관영 지사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 항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선고가 나온 지가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도에서도 분주하게 그 대응책을 검토하고 또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요? 예, 맞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2일과 16일 2회에 걸쳐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판결 이후 대응이 향후 전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현안 상황에 전북이 적극 참여할 것이고 국토부와 같이 공동 협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먼저 항소심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에 전북도가 보조 참가하고 소송 대리인 등도 협력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추진 중인 행정 절차 진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정상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당면 현황에 대해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우리 도가 2심부터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지역의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인 소송 대응 협의체에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참여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7명과 국토부 공항정책관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장,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모여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이었죠. 민주당과 전북자치도 간 예상정책 협의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청래 당 대표께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고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드린 바도 있습니다. 전북도 차원에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일 오늘이었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원 TF를 구성해서 주요 쟁점 및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뭐 소송도 챙겨야 하고 내년도 또 예산도 또 잘 지켜야 하고 이제 정치권과 또 조율도 해 나가야 해서 어찌 보면 쓰지 않아도 될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역 정치권이나 또 경제계에서도 여러 가지 공항의 정상적인 추진,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철 회장님, 건설단체 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 담으셨는지요?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 연합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단한 유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 지역이 또 저희의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찍이 또 저희가 준비를 해왔지만은 저희 도정에서 또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북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내 다양한 산업과 또 고용 창출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형,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된다면은 이 사업과 연계된 관련 저희 지역의 공장 유치라든가 또는 인프라 구축들이 전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치적 논란이나 또는 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게 아니고 우리 전북 발전에 기여할 또 미래 산업의 하늘길이 필수라는 인식을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이제 1996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98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30년이나 끌어오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 인프라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17개 시도가 있지만 가장 항공 오지, 교통 오지가 바로 전라북도인데요. 과거에 유정근 지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를 하는데 가장 먼 곳이 전라북도 지역이다. 제주도도 항공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고 다른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영종도 주차장도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예약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도 어떤 항공 이용해야 되는 어떤 소비자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북 도민들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사업이 바로 항공 사업이고 특히 이제 이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처리라고 하는 그런 날벼락 같은 그런 결과가 떨어져 가지고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보완해서 항소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시사한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은 국책 사업인데다가 예비 타당성까지 면제가 된 사업,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예산까지 성립을 해가지고 이제 구동을 시킨 사업이 착공 2달을 앞두고 지금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입법부, 행정부가 성하는 사업을 사법부가 재판장이 판사가 그걸 제동을 건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방배책은 가만히 없는 것인지 가만히 놔두는 것인지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 판결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정부나 국토교통부나 또 전라북도가 촘촘히 좀 대응을 하고 또 정치권이 뒷받침할 것은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숙제를 남긴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사항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에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집행정지까지 지금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영향 평가하면서 이제 집행정지 뭐 여부를 이제 보고 그런 어떤 계획이었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치명적인 심각한 그 환경 평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부실이라고 나와 있고 예컨대 조리숙돌이랄지 또는 갯벌이랄지 서천갯벌 또는 수락갯벌 이에 대한 가치들이 상당히 부실하고 또 축소된 의혹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9월달, 10월달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커버할 만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예. 또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측정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전문성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방환경청이 이 문제를 아마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세워진 뭐 예산도 다 올 수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상당히 캄캄한 상황이고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좌절되는 게 아닌가. 다른 돌파구가 없더나. 그래서 뭐 플랜 B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라북도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일기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아마 검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완 가능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고요. 또 법원도 보완 가능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전체를 다 싸잡아 가지고 취소 판결하는 그런 것도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그 이제 그 오류라고 보지 않습니까? 환원주의에 이제 논리학에는 환원주의에 오류라고 그러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부분을 전체를 확대해서 개요하는 그 오류는 이번도 물론 이제 그 생명과 관련된 그 조리숙도 우려랄지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두고 볼 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판결하는 거는 그 환원성의 오류, 환원주의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은 면밀히 좀 대응을 해가지고 논리도 좀 세울 걸 세우고 해서 항소심에 간다고 한다면은 뭐 대응 논리를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생명 안정성과 관련된 조리 충돌 위험성 이 문제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아무리 그 국리를 하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적어도 법원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은 어떤 실증적이랄지 실체적 진실이랄지 또는 과학적인 논거와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조류충돌 위험성을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새만금 신공항 가는 면적이 100만 평입니다. 그리고 수락갯벌도 상당히 넓고 7km 떨어진 데는 서천갯벌 있지 않습니까? 서천갯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습지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 평가를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특히 생명과 관련된 조류충돌 위험성 특히 이제 작년 12월 29일 날 무한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너무나 컸고 181명 탑승객 중에서 179명이 숨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조리 충돌 문제는 잠시 뒤에 이제 시장님 그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님 뭐 중간에 이제 언급됐습니다만은 지금 행정 절차에 대한 그 집행정지 그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있고 이게 지금 이달 말쯤에 아마 결론이 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앞서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산 집행 문제 또 내년도치에 또 수립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예, 아시다시피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총 8,077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보면 작년과 올해 950억이 반영됐고 이 중에 411억, 약 43%가 이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네. 연말까지 450억 정도가 추가 집행될 예정인데요. 411억은 매립 면허권 양도 양수 비용으로 사업 시행자인 서울환경청에서 매립 면허권자인 농림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 비용을 납부하고 권리를 넘겨받은 거고요. 450억은 설계 대가 및 설계 보상금으로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위해서 올해 정부 안에 사업비 1,200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그 기본계획 취소 소송하고 그리고 환경단체로부터
집행정지 그 신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에 이게 결론이 날 예정으로 있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면 행정절차 진행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요. 물론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예산 집행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도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를 고려하고요.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의 2심 승소 이것도 조속하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법원의 취소 판결로 이번 취소 판결로 인해 올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전북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나 그 제주 쪽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덕도 공항이랄지 제주 제2공항 같은 그런 공항 사업들이 잇따라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이들 지역 역시도 이번에 문제가 그 지적된 조류 충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적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나온 것 때문인데 소 회장님 그 예. 건설업계 전반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2공항은 네. 지금 건설사업 모두 지자체 또 지역의 건설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사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만금 국제공항의 이번 1심 판결을 보고 또 우려가 많이 증폭되고 있는데 2021년에 에타 면제를 받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지금 신공항 반대 시민 행동이 서울 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내서 이번 11월 26일에 4차 심리가 예정되어 네. 있더라고요. 또 제주 2공항도 기본 설계와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에 다들 지역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새만금 신공항 판결이 우리 전북 특자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SOC 사업에 대한 또 국가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경고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건설업계가 저희들이 국가가 계획하고 또 발표한 사업을 믿고 저희 건설 산업의 종사자들이 또 행정 절차나 환경 쟁점, 법정, 소송 등으로 언제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 속에 다른 지역 건설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을까, 또 국가에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기조로 또 반영을 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국가가 정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의 과제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은 이게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추진된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보면서 이번 판결이 건설업체들의 단순한 사업 지연 이상의 또 국가 정책 신뢰도와 장기적 투자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과 또 긴장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판결의 주요 쟁점을 하나씩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법원이 그 문제 삼았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그 해당 입지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제주항공 그 참사의 사례에 비춰 볼 때도 이 신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가능성이 뭐 굉장히 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우선 그
새만금 공항 건설의 행정 절차를 잠깐만 도민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새만금 공항 착공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전략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22년 2월에 마쳤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22년 6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를 했습니다. 그 수립 고시한 이후에는 그 전북지방환경청과 국토부가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정대로 했으면 올해 10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진행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판단하에 기본 계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법원이 판단한 바에 의한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은 비행기의 이착륙 빈도에 따른 조류 충돌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공항이 만들어지지 않은 장기간 방치된 초지 형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아주 자유롭게 서식 네. 활동하는 공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예측하면 당연히 그 위험도는 아주 그리고 상당히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작성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지적해주고 이를 절대적 수치로 보기 어려우니 객관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새만금 공항과 유사한 공항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에서 1.35km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분석해서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보면 군산공항을 기준으로 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살펴보면 군산공항은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세 번째로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아마 5번째, 6번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군산공항 개항 후에 조류 사고는 질체 없었고요. 수없이 많은 운행이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기에 군산공항과 1.3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군산공항과 주변 환경이 매우 유사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군산공항에 빗대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새만금 공항은 법원 판단과는 달리 조류 충돌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경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안공항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무안공항의 실질적인 인명 피해는 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류 충돌보다는 랜딩 과정에서 그 활주로에 세워진 콘크리트 둔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활주로에 부딪혀서 그 사고에 의해서 그게 났다라는 해외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항소심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좀 더 보다 면밀하게 제시해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바로 1,350m 떨어져 있는 군산공항과 굉장히 지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조류 충돌 이외에 또 다른 쟁점이 이제 갯벌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나왔지만 수라갯벌에 이어서 이제 그 서천갯벌 7km 가량인가 떨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생태계 파괴 논란도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죠.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전략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올해 완료 예정인 환경 영향 평가하고 같이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항 건설법 그리고 유엔 산하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조류 탐지 레이더하고 차량용 음파 발생기 등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줄이고 항공기 비행 경로 조정을 통해서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걸 적시했습니다. 네. 참고로 군산공항에는 차량용 음파 발생기만 있습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류 탐지 레이더까지 설치해서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비행기 이륙의 약 90%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륙 후에 이 비행기가 좌측으로 선회를 하면 서점 갯벌을 지나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이륙 후에 우측으로 선회하도록 경로를 조정해서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군산공항 개항 이후에 단 한 건의 조류 사고도 없었던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은 그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다는 계획을 마련했고, 또한 서식지 보관과 대체 서식지 조성, 그리고 철새 이동 시기 비행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보전 대책을 병행해서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국토부와 협력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공항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큰 쟁점에 대해서 도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그 대안 또 논리 잘 마련을 해서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먼저 1심 판결에 대한 걸 물론 지금 이제 국토부와 우리 이제 도정에서 면밀히 또 대안을 또 TF까지 구성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법원의 근거가 법리에 맞는지 또 한번 확대 해석한 부분이 없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툼 있는 사항은 2심에서 충분히 저희가 쟁점화해서 근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 제출을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판결문에 있는 내용들, 조류에서부터 갯벌까지를 좀 더 근거에서부터 실제적인 부분까지를 잘 저희들이 연구기관과 또는 국책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살펴서 그러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외국의 주요 공항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확보해서 또 국제적인 어떤 사례와 또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대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충분히 여기에 힘을 더해줘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들은 국가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가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들이 그때그때 필요한지를 정치권이 충분히 추진해주고 끌어줘야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올해의 지금 이제 잔액에 대한 예산, 또 내년에 1,200억의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타당성 입증은 저희 행정에서 해줘야 하고, 그 뒷받침은 전 국가적으로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같이 하면서 따라가게 해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장님. 네, 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그 한 10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걸 거의 그 원고의 그 주장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환경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 최정평 실장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많이 그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그 서천갯벌이랄지 이것도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부실하게 조사 평가했다. 이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법원은.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보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판단하는 것은 환원주의의 오류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 이걸 명백히 좀 밝혀가지고 과학적인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서천 갯벌이 지금 아까 그
우의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천 갯벌은 세계 그 유네스코 지정하는 갯벌이고 또 습지 보호 지역이고 또 천연 기념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새들이 많이 있는 게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좀 말끔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말끔히 명쾌하게 해소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건 가장 중요하게 항소심에서 과학적 데이터랄지 실체적 어떤 진실을 밝혀야 될 그런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네. 2006년 무렵이었던가요? 호남고속철도 그 정부에서 정책 결정할 때도 기재부 쪽에서는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라고 처음에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호남고속철도는 꼭 경제성 논리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뭐 오늘날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항 문제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계 차장님 이렇게 네.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다가 무산이 됐던 김제공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작 그 김제 그 최규성 의원이랄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뭐 여러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무산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사업 그 완공 계획 연도가 2007년이었으니까 만약에 정상 추진됐다면 이미 뭐 20년 가까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 없는 부분인데요. 새만금 신공항이 이렇게 기본계획 취소라고는 판결이 나오니까 새롭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김제공항의 입지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네, 네. 사실 김제공항은 김제 백구, 백산 일대인데요. 2003년도에 경제성이라는 문제가 좀 불거졌고 예. 거기에 최규성 의원 등등의 당시 국회의원 등등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도 보면은 접근성이랄지 사업 용이성이랄지 개발 효과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조류의 어떤 그런 위험 충돌도 가장 늦을까 적은 예. 여러 가지 다목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가 김제공항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글쎄 새만금 신공항을 지금 항소심을 놔두고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하되 다만 새만금 신공항 그 소송이 항소심 있죠. 또 뭐 당연히 대법원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게 걸리는 시간이 빨래 3년, 그 늦으면 뭐 5년, 6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근데 그때 말끔히 정리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추동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산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또 조류 충돌 위험성도 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김제공항으로 플랜 B를 가동하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김제공항을 추진하는데 김제시랄지 김제시의회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과거에도 김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어떤 인센티브랄지 또 주민들의 어떤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제시가 한번 좀 내거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피지컬 레이어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수천조 원이 앞으로 투자가 된단 말이죠. 예. 또 여러 가지 관련 실정센터가 오면 관련 기업들도 모이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김제한테 주는 어떤 인센티브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 취업이랄지 이런 것도 좀 보장하는 어떤 장치들 예.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도 그 공식적인 자리나 이거 사석에서 이거 5년, 7년 가게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공항 못 온다. 그래서 김제공항을 다시 한번 가동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김제 쪽에 한번 의견 타진을 그랬는데 그 정치인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각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제에서 뭔가 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 주민들이랄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파격적인 그 획기적 파격적 인센티브랄지 이런 방안이 검토돼 가지고 광고된다고 한다면은 하나 어떤 그 대안으로서 예. 검토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사업을 이 사안을 본 궤도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올리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 유치랄지 최근에 그 가장 큰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올림픽 유치 문제랄지 이런 데 이제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 분께서는 그 어떤 과제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실장님? 예. 예. 중요한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류 충돌 위험에 대한 과학적 보완 대책, 그리고 서천 개발 영향 저감책, 그 투자 기업 및 전북 도민들의 기대 이익,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공익을 적극 소명해서 반드시 판결을 뒤집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확정 판결 전까지 가능한 모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 수립, 내년 예산 확보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과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김제공항 이런 플랜 B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장 필요하다는 도민들 그리고 정치권의 하나의 말, 그 힘이 모아져서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의 당위성이 대내에 널리 알려지고 이번 위기를 오히려 새만금의 필요성을 정부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예, 우리 이경재 처장님께서 플랜 B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현실에서 지금의 당면한 사안을 먼저 끌고 가는 게 제일 낫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꼭 굳이 새만금 국제공항만 국한될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또 미래 전력 사업에 대한 중대한 기로라고 보겠습니다. 기업 유치, 또 당면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라북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서 국제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과제로서 첫 번째,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고, 재판부의 착공 전 단계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절차 중단을 막고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1심 판결문을 물론 TF까지 돼 있기 때문에 세밀히 또 집중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안전과 환경의 쟁점별 반박 논리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 체제를 강화해 주셔서 반드시 항소심에 승소를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건설단체 연합회에서는 도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공항건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반드시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장님. 네, 당연히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 현안들 추동하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게 항공 서비스란 말이죠. 항공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이 2029년 취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9년 취항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실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전북에 오면 언급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책사업이랄지 또는 지역 현안 사업들,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들, 또 정부가 예비 타당 조사를 면제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국가가 앞으로 국정기획에서 발표한 123개 그 국정 과제도 있습니다. 국가 사업들이. 거기에 정책적 사업도 있고 국가 사업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면은 맞아, 소속을 내면 다 하나 들여다보게 돼 있어, 사법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놓아둬야 되느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도 되느냐, 또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끌어가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타운홀 미팅 때 같은 경우를 빨리 좀 유출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더 첨가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그냥 요새 이제 사법부가 뭐 어떤 책임이랄지 윤리성이랄지 역사 의식이랄지 이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폄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법원의 그 판사들의 생각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예. 그리고 국책 사업 무슨 소리요? 지역 뭔 수건 사업
웃기지 마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안을 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논거와 자료 이런 사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무위에 가깝다. 법원을 이겨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랜 B가 나오고 똑같은 기간에 추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김재규 공항이 가장 입지적 또는 뭐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법원의 판결 내용은 상당히 엄격하게 냉혹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실장님, 우리가 지금 뭐 올림픽 또 전주완주 통합 뭐 이런 현안 때문에라도 타운홀 미팅 개최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게 사실 사전에 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예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방금 뭐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어느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 타시도 상황을 보면 뭐 개최하기 며칠 전에 아니면 전날 알려주는 상황도 있어서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이 개최돼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자리에 이제 여러 뭐 시민이랄지 뭐 관계자들이 들어가십니다만 발언할 수 있는 주제나 내용은 뭐 우리 쪽에서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거의 대부분 선정합니다. 네, 조율은 안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주요 현안들, 그 지역의 현안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은 준비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수준으로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역의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의견을 전달을 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 판결이 없었더라면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그 실시계획 그 고시 그다음에 이제 착공 절차까지 들어갔으면 안 써도 될 지금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또다시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또 역량을 모아야 할 텐데 이런 상황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공항이 아닙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 투자라든지 국제행사 유치, 관광산업 발전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철도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수소, 탄소산업, 데이터센터, 국제스포츠, 문화행사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북 도민들께 여쭤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건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만큼 공항은 지역의 오랜 수건이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거점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국회와 협력해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처장님, 연합회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실질적인 타당성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환경과 안전대책을 한층 더 보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단합과 정치권의 협력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갈등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대타협으로 나아가고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예. 지역 내부에서 의견이 일부이 갈라진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리면서 하지만 현실은 저희가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 또 전북에 필요한 건 어떠한 구호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고 투명한 실체와 또 그 현실을 바라보는 직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투명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들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전문가 중심으로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과 데이터로 설득해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 집단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나 상생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주장이나 일촉즉발의 갈등이 아닌 건설적인 공론장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의 공유입니다. 우리 전북 특자도가 공항 건설 자체를 넘어서 전북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그 공항이 비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중심지, 물류 거점, 국제도시로 거듭나기한 장기적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처장님. 예. 네. 그 서울행정법원은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까 천영평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보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대응을 하시기를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국책사업, 이런 예타 면제 사업이랄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성안시킨 그런 사업들이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취소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 추진을 할 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랄지 단체랄지 조직의 구성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한 타당성도 보완을 하고 또 요구를 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그냥 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틀을 세울 때 이런 낭비랄지 어떤 비용 낭비랄지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일수록 예컨대 원전이랄지 뭐 그 태양광에 따른 또는 송전선로 이 문제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할 때 그냥 행정이랄지 정치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좀 듣고 수용 가능한 게 있으면 수용해 나가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일 때 앞으로 정당성도 잡고 낭비적인 요인도 저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정치권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뭐 총동원하겠다, 총력을 기르겠다, 정상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말로 립 서비스만 하는데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렇게 포장되는 언어로 대응하지 말고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10명 정치권 얼마 전에 모였잖아요. 정상 추진한다, 뭐 국회 차원에서 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라고는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제시해야지 방법론은 저희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뜬구름잡이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실망만 시키기 때문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벌써 30년 한 세대를 끌어온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첫 삽을 뜨기 직전에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기된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서 최선의 방안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